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 평론한 건강상담. 오늘은 용감면 용담 1, 2에서 평소 궁금했던 거, 걱정스러웠던 거를 좀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의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원장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효병원 노태명입니다. 네, 원장님 어디서 근무하시죠? 예, 효요양병원에서 왔습니다. 노태명입니다. 네. 네, 효요양병원에서 가정의학과 원장님이신데요. 우리 상담에 앞서서 요즘 날씨가 조금 날씨가 요새 너무 덥죠. 요새 여전히 낮은 너무 뜨거운데 이럴 때 너무 더울 때 어르신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원장님? 제가 퀴즈를 제가 말씀하시는 분이 네. 제가 뭐라고 부르면 되죠? 선생님이라 부르면 되나요? 당장 주무관입니다. 그냥 공무원입니다. 그 주무관님, 열사병과 일사병의 차이가 뭔가요? 열사병과 일사병의 차이 제가 옛날에 언뜻 들은 것 같은데 네. 어떤 거는 열이 발산을 너무 많이 하는 거고 어떤 거는 열을 배출을 못해서 생기는 경우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을까요? 예, 뭐 다 맞지는 않고 일단 조금 일단은 지금 어차피 지금 많이 덥기 때문에 생기는 건데 보통 우리가 더위 먹었다 그럴 때 그거는 우리가 일사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많이 더우니까 내가 체온이 올라가지 싶으니까 우리가 땀을 흘리는 이유는 땀을 흘리면서 우리의 체온을 발산을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운 햇빛 아래에 있거나 뭐 비닐하우스에 있거나 등등 많이 더운 상황이 되면은 땀도 흘리게 되고 또 땀을 흘리면서 수분 속에서 어떤 염분이 같이 나가면서 나트륨 성분들이 소금 성분들이 떨어져 나면서 기력들이 떨어지는 것들 보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사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일단은 시원한 물을 많이 드시고 그리고 좀 짭짤하게 드시기도 하고 그리고 당분하고 그 소금하고 이렇게 같이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같이 드시는 게 제일 좋을 텐데 문제는 열사병이 사실은 제일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체온이 한 36도, 7도 유지가 되는데 그건 우리 머리에서 뇌에서 우리가 집에서 보일러 세팅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24도 아니면 에어컨 같으면은 뭐 18도, 16도 이렇게 우리 세팅이 고점을 딱 맞추도록 만드는 건데 열이 너무너무 많이 받고 하면 우리 뇌에서 있는 그 열 중추가 고장이 나버립니다. 그러면은 얘가 40도에 세팅이 돼버리면 우리 몸이 그 열을 올리기 위해서 열이 펄펄 나는데 땀은 안 나고 막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의학적으로 매우 응급한 상황입니다. 잘못하면은 보통 우리 이걸 히트 스트로크라고 얘기하는데 뇌경색 또 우리가 스트로크라고 얘기하는데 똑같이 뇌에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주면서 잘못하면 생명도 위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무조건 그늘로 옮기고 혈압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리도 올리고 무조건 몸을 시원하게 해주는 역할들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일사병이든 열사병이든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몸을 시원하게 하고 시원한 물 마시고 어떤 얼음 같은 찜질로 해주고 어떤 그렇게 해서 체온을 빨리 떨어뜨리는 게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전에 일단 제일 중요한 것들은 너무 더우실 때는 피하는 게 일단 제일 1번입니다. 그래서 너무 더우실 때는 일하지 마시고요. 그늘에 좀 쉬시다가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잘 들으셨죠? 더울 때는 어떻게? 집에 있자. 제발 같이나 비닐하우스에서 절대 일하지 마시고요. 정말 더울 때는 물 좀 드시고 짠 거, 단 거 같이 드시면서 더운 여름에는 이렇게 시원한 경운항에서 지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노래 모셔보겠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걱정이 있어서 오셨어요, 어머니? 저는 늘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한 10여 년째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요. 총 콜레스테롤이 얼마 정도 되면 약을 안 먹어도 됩니까? 그 수치를 한번 불러봐 주실래요? 나오는 수치가 있죠. 제가 대신 예. 네, 어머니가 지금 10몇 년 동안에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셨는데 지금 가장 최근에 검사하신 게요. 총 콜레스테롤이 171, 네. 그 다음에 HDL이 41.
그 중성지방은 얼마 나왔나요? 거의 중성 안타깝게도 중성지방이랑 LDL은 안 나와 있어요. 우리 보통 검사할 때 LDL은 우리가 그 계산하면은 총 콜레스테롤에다가 중성지방하고 HDL하고 그 계산을 하면 LDL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중성지방이 없을 리가 없을 텐데요. 그거밖에 없나요? 중성지방이 따로 나왔을 텐데요. 이게 일반 병원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하다 어, 보니까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글쎄, 그거는 좀 고쳐야 되겠는데. 그럼, 우리가 사실은 총 콜레스테롤은 대부분 경우에 지금 170이라고 그러셨죠? 네. 근데 170은 사실은 거의 정상에 가깝거든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 경우에 그 총 콜레스테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성지방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총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들은 사실 제가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총 콜레스테롤은 주로 이제 우리가 고기를 많이 먹거나 뭐 하여튼 등등 뭐 기름기를 많이 먹거나 하면 올라갈 수 있는데 그거보다 중요한 것들은 중성지방이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 수치만 보면은 지금 약 드실 이유가 없는데요. 우리가 그 콜레스테롤이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데 콜레스테롤이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 세포를 만들기 위해서는 콜레스테롤이라는 물질이 분명히 존재 있어야지 우리 세포 그러니까 우리는 세포는 시간이 우리 때가 밀리듯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그 죽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콜레스테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낮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거든요. 적절한 콜레스테롤은 뭐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중성지방이 문제인데 이 중성지방이 높으면은 우리가 심장에 심근 혈관 쪽에 문제가 생기거나 머리 쪽에 뇌경색이 생기거나 할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중성지방을 많이 낮추는데 병원에 있다 보면은 갑자기 보면은 300 이상 400 나오고 하는 그 분들이 오시거든요. 나는 고기 안 먹는데 이게 왜 올라갔어? 나는 거의 채식만 하는데 라고 하는데 이 중성지방은 고기 먹는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주로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은 이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주로 밥을 많이 먹는 사람들 아니면 술 먹는 사람 같으면 안주 많이 먹고 그러면 중성지방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먹는 게 제일 중요하고 탄수화물만 먹는 것들은 별로 좋은 방법은 일단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결과를 봤을 때는 지금 봐서는 굳이 약을 드실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지금 약을 드셔서 이렇게 잘 유지되는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네. 그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옛날에 뇌경색을 앓았었던 분들은 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약을 대부분 의사들이 이렇게 끼워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거는 우리 약 받으신 데 가셔가지고 거기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담당 선생님하고. 그런데 이 콜레스테롤 약을 장기 복용을 해도 뭐 위에 그 이상은 없으니까. 위에 특별히 문제 있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뇌경색을 앓으셨던 분들한테는 그냥 계속 몇 년째 계속 깔아드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고지혈증 약을 평생 먹진 않고 또 하다가 도와주면 그렇죠. 그건 다시 필요하면 뭐 먹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지금 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굳이 그렇게 계속 드실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어머니가 건강관리를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한 가지 더 묻고 예. 더 묻고 싶은 거 있어요. 네. 근데 선생님 그 아랫배 오른쪽이 늘 아픈 지가 한 작년 12월 달부터 아팠어요. 네. 오른쪽 아래쪽? 오른쪽 아랫배가. 예. 그래서 나는 맹장인 줄 알고 각병원을 찾아갔거든요. 네. 그래 각병원에서 CT를 찍어보자. CT를 찍으니까 장 바깥 벽이 염증이 왔다 그래가지고 약을 먹어도 계속 아픈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12월 달에 갔다가 5월 달에 다시 병원을 가니까 또 사진을 한번 더 찍어보자 그래가지고 CT를 또 한 번 더 찍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 외벽은 다 났었는데 소장이 약간 부는 것 같다, 염증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네. 그래도 약을 한 2달 정도 먹어도 병원에서 주는 약을 먹어도 낫질 않아요. 내가 느낌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항상 아랫배가 기분 나쁠 정도로 아파요. 그런데 움직이면 한 30분 지나면 아픈 줄 몰라요. 하루 종일. 네. 그래서 내가 7월 달에 동산병원을 또 갔어요. 네. 동산병원에 가서 약을 복용을
지어가지고 복용을 하고 있는데 약을 먹거나 안 먹거나 내가 배가 조금 이래 아프다 싶은 거는 항상 있거든요. 예. 항상 배가 기분 나쁠 정도로 그렇게 아프거든요. 그런데 내가 병원에서 약을 가져올 때 한 40일분 약을 주시던데 가져올 때는 그 혈액 검사하고 대변 검사를 다 했는데 혈액 검사에는 이상이 없고 변 검사에 그 염증을 유발하는 그런 균이 많다. 그래서 이제 그 약을 주시는데 그 약을 받으면서 내가 주의할 점을 하나도 물어보지도 안 하고 그냥 왔어요. 그래 어떤 음식을 주의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음식 주의를 전혀 안 해도 되는지 이게 한번 물어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에는 그 음식을 주의를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우선은 제 생각에는요 CT도 찍어서 문제가 없고 피검사도 문제도 없고 하다면은 제 생각에는 걱정 안 하시는 게 일단 제가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매일 그렇게 아프시다면은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특별하게 CT상 문제 없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염증도 아니라면은 염증 같으면 벌써 나았겠죠. 계속 아프시다면 제 생각에는 근육통일 가능성도 사실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가 우리가 느낌 자체가 애매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이럴 땐 가끔씩 진찰을 직접 해보는 게 사실은 필요하긴 한데요. 제 생각에 일단 걱정하지 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은 벌써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CT상에서도 문제가 나왔을 거고요. 그러니까 일단 검사상 문제가 없고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지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무시해도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 마음이 조금 편해지셨나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어머니. 다음 그래 이제 한번 와주세요. 이게 그저 평소에 궁금했던 건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마음이 조금 낫고 좀 괜찮긴 하네요. 다음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떤 게 걱정이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저는 참외 하우스를 한 20여 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 예. 몸에 많이 관절이 많이 안 좋아요. 목 염증기도 있고 프롤로 주사를 맞을 때 그때뿐이고 뼈도 조금씩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싶어요. 그 전번에 우리 시험 방송하면서 같이 이야기했다 그죠? 이렇게 하면서 지금 마디마디가 다 아프시다 그러셨죠? 네네. 그러니까 뭐 물론 전체 모든 마디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마디들이 아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류마티스 검사도 다 하셨고 검사상에서는 특별하게 나온 게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다시 한번 그 검사를 대학병원에 가셔가지고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를 생각했을 때 벌써 퇴행성 관절염이 온 전신 관절에 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확률적으로 떨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제가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 무릎이 아프거나 제일 먼저 허리가 제일 많이 아프겠죠. 그다음에 무릎이 아프거나 어깨가 아프거나 등등 이렇게 우리가 노동하는 쪽에 주로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쪽에 아플 텐데 온 전신이 다 관절이 다 아프다 그러면 그 나이를 생각할 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건 좀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일단 제 생각에는 류마티스 검사를 다시 한번 류마티스과를 가서 가지고 한 번 더 다시 한번 검사를 제대로 해보시고 우리가 보통 그 개인 병원에 작은 병원에서 검사하는 것들은 류마티스 인자라고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두 가지 검사 방법인데 정성 그러니까 그게 류마티스 인자가 있나 없나를 보거나 또 한 가지 검사는 그게 수치가 얼마큼 되는가 보는데 대부분 경우에는 그냥 이게 있나 없나 그것만 봅니다. 정성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100% 맞다는 보장도 사실은 없고요. 근데 이걸 검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피검사상에서 여러 가지 있는데 보통 일반 의원에서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아프시면 제 생각에는 대학병 가셔가지고 좀 제대로 된 여러 피검사를 하셔가지고 류마티스 맞는가 아닌가 확인을 좀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금 다른 경로당에도 관절이 아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건데요. 관절이 아플 때는 뭐 단순히 파스만 붙이지 마시고 정확한 과에 가셔서 또 큰 병원, 대학병원에 가셔서 한 번쯤은 검사를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 오늘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사람 오세요. 네네. 아우 어머니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멀쩡하신데 뭐 어떤 병이 많으셔가지고. 저는 안 아픈 데가 없는 사람이라 가지고 일을 많이 하시다 보죠. 고기 같은 걸 음식을 먹으면 알레르기가 생기. 예. 주로 어떤 음식을 먹고 생깁니까? 미도 있고, 아예 뭐 닭고기든 하여튼 고기는 먹으면 다 그래. 예. 생선도 먹으면 그래. 예. 음식은 많이 먹는 편은 아닌데 조금이라도 먹으면 조금 애좀 먹어. 그러니까 어떤 증상이 생기시나요? 알레르기 증상이라는 게. 입에 뭐라 해야 되노? 돼지고기를 만약에 먹는다면은 네. 한 두 접시, 두 젓갈만 딱 입에 들어가면은 배가 버티서 아프기 시작해. 네. 또 그러니까 뭐,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줘 보십시오, 그러면. 예, 뭐가 나고 몸에. 몸에 나는 거는 먹고 나서 얼마 만에 납니까? 저는 기가 먹어갖고 자 선생님, 네. 몇 번까지 갈 것도 없어요. 네. 먹고 또 마에 막 배에 딱 들어갔다 가면 그래. 그 사실은 예를 들어서 내가 젓가락 들고 돼지고기를 입에 씹고 있는데 갑자기 증상이 생긴다. 그거는 사실은 그 음식하고 관계가 없죠. 얼마 안 됐어요. 한 1년. 그러니까 고기를 딱 먹고 씹고 삼키고 나서 이따가 이제 알레르기가 난다든지 그렇지. 배가 아프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조금 조금 맞지가 않은 이유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음식물이 들어가면 그 성분들이 우리 뭐 흡수가 돼야지 거기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데 먹고 나서 바로 몇 초 만에 아니면 뭐 1분 내로 증상이 생겼다. 아마 한 10분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10분 내로 걸린다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과연 알레르기에 맞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들이, 심리적으로 이 음식구라서 그 두려움을 생기면은 우리 몸에 두려움이 생기면 증상들이 바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음식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물론 음식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다면은 뭐 이건 방법 없습니다. 이거는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이 나한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지 안 일으키는지 검사를 사실은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만 듣고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 알레르기인지 아닌지 확실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예.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먹고 내가 속이 좀 아프고 배가 아프면은 굳이 그 음식을 안 먹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방법은 첫 번째는 아까 그 더위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첫 번째는 내가 평소에 이거 먹으니까 안 좋더라. 그러면은 회피하는 방법이 일단 1번입니다. 그러니까 고기 안 드시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채식주의자들 있잖아요, 그죠? 그래 고기를 안 먹으려고 단백질을 사가 먹잖아 요새는. 어떤 단백질을 사가 먹는다. 그래. 어떤 단백질? 어떤 거? 옷에 가루 있잖아. 단백질 가루를 드신다. 단백질 가루라는 게 뭐죠? 단백질 가루라는 게 뭐죠? 단백질 가루가 뭐죠? 왜 운동선수들 단백질 파우더 먹잖아요. 예. 사서 먹는 거. 예. 고기를 못 드시니까 그 가루를 드셨는데 그거를 먹어도 여전히 뭐 배가 아프고 그런 불편감이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그 육식 동물에서 나오는 단백질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식물에서 나오는 단백질은 아니죠. 그것 때문에 만약에 진짜로 동물성 단백질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있다면은 사실 그것도 피해야 되죠. 그건 똑같은 거잖아요. 고기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계속 그러시다면은 제 생각에는 채식주의자들이 하듯이 콩 드시고 두부 드시고 하는 방법들이 제일 좋겠죠. 그럼 어머니께서는 이제 어차피 우리 몸에는 단백질이 필요한 게 그렇죠. 예. 먹을 수는 없으니까 육식적인 그런 단백질 말고 콩, 두부, 저기 식물에서 얻을 수 있는 단백질을 한번 먹어보자. 예, 일단 그렇게 했을 때 그 방법을 이렇게 일단 회피하는 동물성 단백질은 일단 그러시다면 회피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일단 뭐 우리 일부러 채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혹시 몸에 더 좋을 수도 있겠죠. 혹시 다른 데 다 듣고 계신가요? 혹시나 내가 무언가를 먹었을 때 안 좋다 하면은 억지로 그걸 드시기보다는 진짜 알레르기인지 확인을 해보시고 그 원인을 피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 다들 어떻게 만족스러우셨나요? 우리 다들 괜찮으셨다면 혹시 하트를 한번 날려주실래요? 하트, 다 같이 하트를 한번. 네, 우리 이렇게 자리해주신 어머니들 그리고 선생님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에는 또 다른 마을에서 건강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우리 구호를 한번 외치고 이제 빠이 해볼까요? 즐거움이 팡팡! 청주는 즐겁다. 안녕!